안녕하세요. 신한금융지주회사 IR팀 박철우 부장입니다. 22년을 맞이하며 새 인사를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올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방송을 통해서 여러 고수님들을 모셔놓고 신한지주 주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꼭 모시고 싶었던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늘 방송의 타이틀과 같이 플러스 알파의 인사이트를 주실 신한자산운용 알파운용센터 정성환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자산운용 알파운용센터 정성환 센터장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신한지주는 어떻게 보면 제가 펀드 매니저로서 투자 대상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사주 조합의 주주로서 아주 이제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주주님 모시고 이렇게 하니까 또 긴장되네요. 일단 잘 지내셨죠, 센터장님? 네,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너무나 경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에 이제 고객분들께 기대 수익률을 못 미치고 있어서 되게 이제 죄송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께서도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 실적이 이제 잘 직원분들께 잘 내주고 계신 반면에 주가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해서 그것도 저도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좋은 좀 고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제가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게 40년 만에 이제 엄청난 그 고인플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호실적을 내셔서 사실 이제 박수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정말 네. 수고하셨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의미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3분기에 다시 이제 리딩뱅크 1등 탈환을 한 부분은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제 생각에는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이 이자 이익이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디지털 쪽에서의 의미 있는 가입자 증가, 글로벌의 이제 큰 폭의 성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시장에서 일회성 매각 이익에 대한 좀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의도 증권사에서 PF 부실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해서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또 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삼성전자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120조의 수년금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유동성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플러스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팔로업 해주셨던 것 같은데 실적을 못 보신 임직원분들께 간단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3분기에도 이제 시장 변동성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비은행 쪽의 이익은 조금 부진했지만 그래도 은행 중심으로 이자 이익이 계속 개선이 되면서 충당금도 좀 줄어들면서 견조한 실적을 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 4조 3천억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요. 3분기 한 분기에만 1조 6천억을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가는 여전히 기대만큼의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는 상황이라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센터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 이제 기업들하고 여러 이제 투자 종목들을 보실 텐데 이 투자자로서 매력적인 어떤 종목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투자하는 판단 기준이 저는 ROE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높은 ROE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는 이런 기업들. 어떻게 보면 ROE라는 게 리턴 온 에쿼티잖아요. 자기 자본에 대한 이익이니까 주주 가치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ROE가 이제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이 중요한 건데 여기서 보통 보면 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서 이 성장에 대한 대가로 이제 배당과 혹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이제 ROE를 높이면서 주주 가치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ROE가 높아지는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는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일 거고요. 후자는 캐시우드의 투자 스타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더 선호를 하고 있고 캐시우드는 이제 폭발적인 ROE라는 게 계속 지속 가능하기 어렵잖아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덜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약간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얼마 전에 버핏이 32년 동안 이제 수익성이 높았던 웰스파고를 과감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제 지루해 보이는 시티은행 지분을 3%를 사거든요. 그리고
겉으로 보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얘기를 하더라도 웰스파고는 PBR이 1배가 넘는 기업이고 계속 성장을 해왔고 배당 수익률이 2%대, 그리고 반면에 시티은행은 성장은 주춤해졌고 배당은 이제 한 4%대, 국내 이제 금융지주랑 좀 비슷하고 PBR은 0.5배로 저평가받고 있고, 근데 이렇게 지루해 보이는 기업들을 이제 편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웰스파고는 수익성이 훼손되기 시작했고 시티뱅크는 글로벌로 이제 다각화된 이 사업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개편하면서 다시금 ROE가 개선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고 워렌 버핏이 투자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된 이런 부분들이 신한지주도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상당히 이제 시사점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부장님께서도 매력적인 주식이 우리 신한지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그 투자자분이시라 저희 지주님이시기도 하고 또 저한테 그런 질문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이제 매력적인 주식 종목은 이제 ROE가 미래에 계속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신한지주가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런 조건들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주가만 봐도 코스피 지수 대비 은행업 지수가 선방을 했는데 신한과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였던 이유도 이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이런 불경기 불확실성들이 좀 높아진 상태에서는 신한이 가지고 있던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어떤 평판이 매력적인 종목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저희의 수익 기반을 보게 되면 현재는 이제 금리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이자 이익이 개선되고 ROE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또 이 환경이 바뀌게 되면 비이자 이익이나 비은행 쪽에 또 수익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 자리 숫자의 ROE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대한민국 금융그룹 중에서는 제일 많이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 어떤 ROE의 어떤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워렌 버핏도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그러면 이런 워렌 버핏이 우리를 투자하려면 신한이 어떤 차별성을 또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차별화 포인트도 이제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로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적극적인 주주 제한도 오늘 함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경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처럼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탄탄한 이제 기초 치력은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차별화 포인트를 이제 글로벌과 비이자 이익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글로벌은 이번 분기에도 상당히 잘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이자 이익은 이제 제가 체크한 바로는 2018년도에는 이제 전체 이익에서 한 30% 정도 수준, 그리고 2021년 초에는 50%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럼 향후에는 이 부분이 진짜 지속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자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익이 올라와서 이익의 안정성, 아까 말씀하셨던 ROE,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자들이 볼 때는 이자 이익은 국내 이제 금융그룹들이 다 구조가 비슷하고, 그리고 이미 신한은 1등입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자 이익에서 아무리 더 1등을 해도 오히려 이제 이자 이익이 꺾일 우려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비이자 이익과 글로벌에서 성장, 이런 부분이 중요할 텐데, 문제는 이제 시간을 두고 하면서 계속 보여줘야 되는 팩트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시면 오히려 배당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그 방법으로 이제 오늘 이제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이미 이제 금융권 최초로 분기 배당을 도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예 국내 상장기업 최초로 이 자신감에 의해서 월배당을 지급을 하시는 거죠. 월배당이요? 네. 네. 월세를 주주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한지주도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리얼티인컴이라는 리츠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 이제 주요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뭐 홈디포나 세븐일레븐 같은 안정적인 기업들인데, 어떻게 이 회사가 각광을 받냐면 배당 수익률 4%대입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94년부터 28년 동안 이제 배당을 늘려왔고요. 그리고 무려 628개월 동안 월 배당을 줬습니다. 이제 628개월 한참 계산했습니다. 처음에 5년인가? 뭐
거의 50년이잖아요. 와, 그렇네요. 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월세를 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명도 더 만슬리 이제 디비던드 컴퍼니.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제 가치를 이제 부여받는 기업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변화하는 이제 배당 정책들, 이 제도 변화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금융당국이 뭐 은행 금융권에 배당 기업을 최소화하겠다. 그 얘기를 먼저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년에 이제 배당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는 주주가 이제 결정이 되고 배당금이 결정되니까 불확실성이 컸는데 배당이 결정되고 나서 이제 주주한테 이제 배당을 돌려드리는 제도로 이제 변화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당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안정성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월배당까지 해주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벚빛이 어느 날에는 우리 신한 지주를 투자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포인트를 들어보면 결국 이제 주주 환원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 사실 저희 신한지주도 주주 환원을 늘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분기 배당 도입을 했고요. 월 배당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주 환원과 관련돼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이뤄간다면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2년 한 해 멋지게 마무리하시고 23년도도 눈부신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신한해 임직원분들께도 행복한 연말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